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매주 화요일에는 비상한 정치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최고의 정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어서 저도 보다 보니까 또 본회의에서 또 연설도 하시더라고요. 예,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어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게 다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어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 바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건 바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 그럼 바로 그 새로운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현재 위원회가 이제 그대로 이제 다시 회의가 수집이 되느냐는 거죠. 다시 하겠죠. 그러면 그 멤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 멤버는 좀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 멤버 예. 그대로. 예. 다만 이제 의결 요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결 정족수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그 예비 후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일단 그 범위 안에서 그럼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나름인데요. 예. 현재 있는 추천돼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되니까 예.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좀 더 새로운 좋은 분이 더 있다 그러면 더 추천을 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요. 그럼 혹시 민주당에서는 더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직 추가 추천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예. 아마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쭉 한번 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한번 우리 추천위원들이 한번 생각을 하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 그 변수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발동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가 다시 가동이 되면 예. 국민의힘 추천 그 2명의 그 위원들이 과연 이 회의에 합류를 하겠느냐, 예. 합류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위원님은? 합류를 안 해도 네. 여기 이제 의결 정족수가요. 그 제적 7명 중에 3분의 2거든요. 5명이 되는 거죠. 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5명이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불참을 하더라도 그냥 회의는 가동을 한다. 그렇죠. 어차피 회의에서 예. 불참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 회의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면 연내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연내에 아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은 기정사실로 놓고 좀 봐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여쭙지 않겠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어떤 일정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법사위원으로서. 글쎄요, 지금 하도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하도 많아서 사실관계가 뭔지가 예.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거고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검찰발, 예. 법무부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절차를 공정하게 예. 진행하자. 이게 대체적인 공감대 원칙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절차의 공정성 관련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법무부에서 그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수용하면서 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가 지금 관심사인데 아직도 네.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먼저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그 이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예. 변호사들 통해서 예. 대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변수가 하나가 지금 그 징계위원회 구성 중에 외부 위원 한 명이 사퇴를 했다라는 좀 보도가 있는데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지금 외부 위원이 3분이거든요. 예. 근데 3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예. 2분은 그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밝혔는데, 오. 그러니까 사퇴 여부하고는 다른 거였죠. 회의 불참을 예.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거라고 보여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예비위원들을 다시 추천을 하든지 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예비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예. 대신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것도 좀 근데 하나만 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수는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징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징계위원이라 하더라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의사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니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증인도 지금 뭐 신청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한두 차례 더 회의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가면 뭐 초미의 관심사가 좀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 예. 요거는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요. 최고위원은 아니십니까? 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그 애초의 개혁 취지에서 되게 퇴색됐다.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아예 지금 처리도 안 하고 있다. 예. 이거에 대한 그 상당한 지금 그 반발 내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감사위원 그 분리 선임과 선출 요건 3% 룰. 네, 3% 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요. 이게 애초에 정부 안에서 좀 이렇게 변화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란 삼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애초에 그 정부안 3% 룰에 비해서는 조금 뭐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일단 감사위원을 이제 분리 선출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네.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개별과 합산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3% 안에 묶였다가 네. 이제 3% 각자 3%니까 만약에 3명이면은 9%, 5명이면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이제 많은 경우에 뭐 20% 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소수주주나 아니면 그 대주주를 견제하는 그 세력 연합이 네.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연합을 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회사에 따라서는 뭐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속고발권 폐지하려다가 유지로 돈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논의가 계속 돼 왔는데 전속고발권이 이제 이 공정위가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 편을 든다, 네. 불공정하다 네. 이런 비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권한의 독점은 이런 이제 반칙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네. 검찰의 그 수사권에 대한 이제 민주적 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기업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 그렇게.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가 이미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듣기는 했는데 근데 거기 그럴까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뜻 동의를 못하는 시각도 있고 그 전에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거를 보면 그 일요일인가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청와대는 계속 그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청와대를 설득해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받다라는 보도를 오늘 내놨어요. 한겨레가.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럼 청와대도 동의를 했다라는 뜻입니까? 네, 그 정부와 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공정경제 3법을 보면요. 어느 하나가 완전히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 중요한 얘기는 하는 지금 그 행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 정책 문제를 관장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이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하기 전에는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했었던 분이고.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려다가 유지로 턴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는 계속 그걸 주장을 했느냐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정 간에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걸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시간이 짧고 지금 그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와는 별도로 이제 민주당은 촛불 정부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부, 촛불 정부,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촛불 정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결국은 검찰 개혁관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개혁의 축이 재벌 개혁 내지 경제 민주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후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정거래 3법 이번에 제정된 것이 진일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진일보다? 예, 진일보인데 그 전에 어떤 이제 그 조금 더 적극적인 개혁, 조금 더 그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혁을 하다 보면 늘 이제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개혁의 진도나 속도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그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게 제자리 걸음이면 후퇴하거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검찰 개혁 그 추진하는 강도로 그러면 재벌 개혁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수위 조절하냐라는 거죠. 아니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 개혁도 지금 공수처법만 하더라도요.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만 기소하자. 그럼 공수처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 쟁점들에서 애초에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한 발 나가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감사위원 뭐 분리선출도 비록 선출 요건에서 3% 룰에서 좀 후퇴하긴 했지만 애초에 그 설정했던 목표보다는 분리선출을 하고 분리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이 소수주주들이 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해서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개별적인 부분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또 좀 그러니까 다중 대표 소송제 보면은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50배로 강화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0.01에서 0.5가로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 같으면 0.01%니까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송 제기를 그러니까 그 너무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예만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5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법이 적용되는 많은 중견기업들 뭐 1조짜리 또는 뭐 몇천억짜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0.05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30초 남았는데 단문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금 제정하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처리가 안 된 이유는 제정법입니다.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법이라서 그러니까 공청회 절차는 이미 끝났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되는 건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우리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래요? 징계위원회. 요즘 전해드리면서 김종민 최고위원과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